별처럼 많은 생명들이 갯벌에서 나고 자란다. 수라갯벌은 그 이름만큼이나 예쁜 생명들을 품고 있었다. 식물대에서 보라는 것도. 조사단을 만나기 전에 나는 수라에 생명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. 근데 이제 와서 왜 자꾸 매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한다면 이 현장에 직접 와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요. 사라져버린 새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마음이 많이 좋지 않네요. 그래도 이거를 또 오랫동안 찍어주신 감독님이나 그 오동필 선생님 그리고 그 아들 둘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봤습니다. 저는 김조롱이 아닙니다. 황조롱이. 황조롱이 같이. 희생이가 먼저 신경을 알아봐야 되는데. 이 영화를 통해서 새만금이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왔고 그 아픔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만금을 보존해 나가야 될지 이런 실천적인 동기까지 부여받게 되는 너무 뜻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그래. 다 죽었어. 네, 그것도 갯벌이라는 거죠. 갯벌이라는 이름을 놓지 않으면 언젠간 갯벌로 돌아갈 거예요. 문화케이 시간입니다.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이자 멸종위기종들의 보금자리가 된 수라갯벌을 다룬 영화가 7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최근 개봉했습니다. 문화케이, 오늘은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를 만든 황윤 감독을 만나봅니다. 어서 오세요, 감독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 6월 21일 개봉했을 때 10,000명의 관객들이 들어오셨다고 들었고 또 최근 지난 주말에는 30,000 관객을 돌파했다고 들었어요. 네. 초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.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? 너무 기쁘고요. 일단 사실 독립영화 10,000명은 상업영화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라 네. 굉장히 독립영화 개봉관도 많지 않고 이런 여건에서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. 네, 이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좀 보면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간의 이기가 무너뜨린 어떤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작품들이 많았어요. 이번에 영화 수라가 가진 의미가 좀 일단은 궁금하고요.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? 네, 수라는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갯벌의 이름이고요. 군산에 있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서 남은 마지막 갯벌의 이름입니다. 비단에 새긴 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. 그만큼 아름다운 갯벌이라는 뜻이죠. 이 수라 갯벌을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어떤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?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에 이쪽 지역에는 더 이상 갯벌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랬는데 군산에 제가 2014년도에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. 이사를 와서 알게 된 거죠. 갯벌이 아직 남아있고 새들이 저어새라던가 도요새 같은 귀한 물새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. 다 끝난 게 아니었구나. 이 소중한 갯벌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사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었고 여기서 큰 관심을 받았잖아요. 또 최근에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고 상을 받은 영향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끼리는 N차 관람도 많이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갯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영화에서 좀 보여주거든요. 정말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갯벌의 아름다움. 그리고 정말 웅장한 그런 갯벌의 정말 경이로운 풍광들.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새들. 지금 제가 이 황조롱이랑 같이 왔는데 수라갯벌에는 정말 다양한 멸종위기 새들이 살고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번, 3번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
영화를 제작하는데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죠. 네. 이전 작품 제작 기간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. 이렇게 길어지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요. 그 자연 야생을 찍는 게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도요새 같은 경우는 봄하고 가을에 우리나라에 오는데 이번 봄에 못 찍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올해 못 찍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가마우지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거든요. 한 15,000마리 정도가 수라갯벌 인근에서 잠을 자고 매일 물고기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. 그런데 미군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부딪힐 것만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얼른 카메라를 돌려서 저희가 이제 그 순간을 찍은 거죠. 부딪힌 거예요, 진짜로. 그래서 가마우지들이 추락하는 것까지 카메라에 담겼죠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라갯벌은 정말 많은 새들이 사는 그런 서식지이고 그 한복판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 그러죠. 비행기와 새가 부딪히는 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공항을 지금 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. 정말 다양한 4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공항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? 이 차기작도 새만금과 관련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네. 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. 아직 수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객들께도 네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수라 다음 작품은 수라 연작인데요. 하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. 군산에. 그리고 거기에 600살짜리 팽나무가 살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마지막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팽나무를 둘러싸고 그 하재라고 하는 마을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음 작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라가 지금 6월 21일 날 개봉을 해서 개봉 3주차를 맞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 이렇게 극장 20몇 군데에서 상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, 그다음에 임실 한마당 작은별 영화관, 그리고 무주 산골 영화관 이 세 군데 극장에서 수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극장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번 주에 꼭 가서 가족분들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, 감독님. 예, 고맙습니다.